안녕하세요. 호랑이의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할 영상은 지트 엔진 튜토리얼 7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실행하고요. 튜토리얼 실행하면 이 튜토리얼 툴팁 맨 처음 화면이 나오고 아래 패스워드에 자 패스워드 013370을 해야 하나야 스텝 7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고 OK를 누르고 자, 스텝 7로 갔습니다. 이번에 배울 주제는 코드 인젝션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는 좀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가 따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코드 인젝션 스텝 7 코드 인젝션입니다. 코드 인젝션이란 코드를 주입한다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고요. 패스워드는 지금 0133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만든 코드를 자신의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 인젝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에 보면 decrease your 이 항목을 보면 지트 엔진의 버튼이 지금 튜토리얼 버튼이 헬스가 100이 있죠. 이 헬스 100이라는 것을 이 히트미 버튼을 통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씩 감소를 시켜요. 자,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나왔고 그거를 클릭하면 히트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매 헬스마다 1씩이 감소를 된대요. 그리고 코드 인젝션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코드 인젝션을 활용하고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헬스가 히트미를 클릭할 때마다 헬스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헬스가 매 클릭마다 2씩 플러스 2씩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주소를 찾는 거고 주소를 찾았는데 찾는 방식이 find what right to it이에요. 이제 코드 파인더 보면 right라는 find what right 뭐 this address 그런 부분이 있죠. 코드 파인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소를 했을 때 이제 어셈블러에 보면 그 어드레스 그 주소가 감소가 돼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브라우저 찾아서 그리고 그 찾은 것을 통해서 오토 어셈블 윈도우 창을 띄우는 거예요. 컨트롤 A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오토 어셈블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 뷰어 창이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설명드리고 템플레이터라는 메뉴 안에서 코드 인젝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토 어셈블러 인젝션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프레임워크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어셈블러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작성한 코드를 여 안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 코드 인젝션을 보면 인젝션을 하는 거 보면 얼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만든 코드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 케이블가 뭐냐면 코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드 공간을 메모리에 한 블록으로 해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트 엔진으로 코드 인젝션을 하면 이제 공간을 여기 보면 코드 케이블이라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유용한 어셈블러 인스트럭션 구조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add instruction. 이제
add instruction이 있어요. 인스트럭션들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add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된다, 더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샘플이 나왔는데 지금 다음과 같은 거를 보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숫자가 있죠. 숫자가 있죠. 이 숫자에 중괄호가 쳐지면 얘는 주소로 인식을 해요. 이 주소의 값을 add란 명령어가 9를 플러스 시켜줘요. 그 주소의 값에다가, 이 주소의 값에다가 플러스 9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밑에도 똑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ESP는 특정한 주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ESP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가진 그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일단 위를 참조하면 00901230이라고 이제 ESP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저게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4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오프셋이에요. 오프셋. 그래서 내가 이 00901230이 ESP라는 주소에 그 주소가 항상 똑같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에다가 플러스 4칸을 더해서 그 4칸 위치한 곳에다가 9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냐? 00901234의 value에다가 9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add 명령으로 인해서 9라는 것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add 명령으로서. 그건 이제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추천하는 것은 지우는 거래요. 무엇을 지울까? 그러니까 그 안에 코드 인젝션 부분 중에 오리지널 잠깐만요. 이 오리지널 코드 인젝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줄을 지우래요. 이제 실행을 안 시키면 add라는 것을 통해서 add 명령 어셈블리를 통해서 플러스 2만 시켜주면 된대요. 플러스 2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것도 쓴다. 원래 있는 코드는 이제 지우기 싫다 해서 했을 경우에는 add를 통해서 2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증가를 플러스 3을 시켜주고 서브라는 어셈블리를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을 해주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그냥 add를 플러스 3으로 해주면 자연적으로 명령어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증가된 이 스텝 7에서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리졸트 결과값은 플러스 2가 돼서 스텝 7이 의도한 넥스트 버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의 게임들은 오리지널 코드가 여러 개의 구조체를 갖는데요. 이제 구조체도 add도 있고 서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점프도 있고 뭐 compare라는 CMP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보면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NOP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쩔 때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점프 구조체에 대해서 그 점프 구조체를 이용하면 그 점프 명령을 위해서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스텝 7에 팁에 설명된 그 영어 표현이 다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트 엔진을 프로세스를 리스트해서 얘를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자, 튜토리얼 i386을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로드된 주소하고 프로그램 명이 나와요. 주소는 꼭 있는 거예요. 어디든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헬스100이라는 숫자를, 자, 헬스100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스캔을 해줍니다. 스캔 타입은 exit value. 내가 찾은 확실한 값이 100이죠. 그러니까 exit value로 스캔 타입을 만들어 놓고 value 타입은 4바이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4바이트는 32비트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100을 검색을 합니다. first scan 클릭. 자, 그리고 나서 히트미를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1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 확인된 99 값을 넥스트 스캔으로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값이 하나가 나왔죠? 이 값을 추가를 해줘요. 추가를 해주면 여기에 보시면, 자, 주소 있죠? 그리고 값이 있고 타입은 4바이트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코드 파인더를 해줘야 돼요. 코드 파인더는 find out what write to this address, 이것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설명에 얘를 클릭해주면 코드 파인더 창이 뜨고, 코드 파인더 창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찾아야 되니까 히트미를 클릭을 하면 카운트가 올라가면서 숫자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소된 그 어셈블러, 주소와 어셈블러 이름 그 상태창에 나왔고요. 그걸 선택하니까, 이 명령을 선택하니까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왔죠. 여기서 보면 서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라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예제를 통해서 보면 EBX에 있는 주소에다가 4A4라는 것을 더하라는 거 있죠. 더하라는 거. 그 더해서 값이 얼마가 됐냐. 자, 이 값을 더해서 값이 현재는 이 값이에요. 016-22-384 이 값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씩 해라는 서브 명령을 넣은 거예요. 자, 서브 명령을 넣었죠. 그리고 보면 dword라는 게 있죠. dword ptr. 여기서 말하는 것은, dword라는 것은 컴퓨터의 그 표현 방식인데, 자, 메모리의 기본 단위는 메모리의 기본 단위는 1바이트예요. 1바이트로 무엇을 하냐? 1바이트로 할 수 있는 건 0에서 255의 숫자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간. 그게 1바이트라는 거예요. 한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방이. 자, 그런데 저긴 위에서 보면 dword라고 했어요. dword는 4바이트의 값을 가져요. 자, 4바이트의 방이에요. 4바이트라는 것은, 자, 4바이트는 어떻게 되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1바이트는 1바이트의 공간이 4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그래서 1바이트는 256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0부터 255까지. 근데 정확하게는 이것을 더 쪼개면 8비트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몇 비트를 사용하죠? 32비트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요새는 이제 64비트로 이제 사용하잖아요. 이 32비트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바이트, 그러니까 0과 이 하나의 방에 0이나 1을 표현할 수 있어요. 1비트는 1비트를. 근데 그게 8개가 모여서 방이 8개가 1비트의 방이 8개 모여서 8비트가 된 거고, 그 8비트가 모여서 그 이름이 1바이트가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1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에 4바이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4배의 방이 어떤 4배의 공간이 32비트고 이것이 4바이트고요. 이것이 D워드라고 해요. 자, 8비트의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6비트죠. 이것을 그냥 2바이트라고 그러고 그것을 워드라고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64비트도 있겠죠? 64비트. 이것도 똑같아요. 8비트가 8개. 니꼴 8바이트가 되죠. 이것은 쿼드라고 하나? 하여튼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면 이 형태가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4바이트. 여기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구조를 갖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주소에 있는 값의 4바이트 형식의 값을 마이너스 1씩 하라는 명령어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 명령어를 저번에 보면 리플레이스로 놉을 만들었고 아예 동작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얘를 코드 리스트에 어드밴스 옵션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자, 추가를 먼저 해볼게요. 얘를 추가를 했어요. 원본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메모리 뷰어를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메모리 뷰.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전체적인 것을 클립을 복사해야 돼요. 자, 코드 파인더를 통해서 찾은 것을 지금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테이블 익스트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얘는 이제 설명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유용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한 것을 나중에 일로 갈 수도, 여기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명령어를 다시 어떻게든 특정 메모리 아까 뷰어에서 메모리 뷰어 있죠? 여기에서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보면 현재 요거 찾은 값에 대해서 메모리 뷰에 나와 있어요. 서브 D워드 ptr ebx에 0000 뭐 이렇게 424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돼요. 자, 닫을게요. 닫아도 되고요. 오늘은 뭐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니까 닫아도 되고, 현재는 보세요. 찾은 값이 99에서 92로 바뀌었죠. 예전에 초기 값. 히트미를 눌러도 이제 91이죠. 자, 이 상태의 명령어가 메모리 뷰 쪽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툴 눌러서 오토 어셈블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뷰에서
아까 여기서 컨트롤 A로 하면 바로 자 이렇게 뜨거든요. 바로 실행이 되네요. 메모리 뷰에서 툴 밑에 오토 어셈블이라는 것을 하던가 아니면 뭐 컨트롤 A를 눌러서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의 상단의 템플레이터를 눌러서 코드 인젝션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튜토리얼에 대한 그 서브 명령어, 감소시키는 명령어의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코드 인젝션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떠요. 이 화면에서 내가 여러 가지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방이 코드 자신이 만든 케이브, 코드 케이브가 만들어졌어요. 코드 구역이. 메모리 구역이 하나 딱 메모리 블록이 하나 할당이 된 거예요. 이 구역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코드가 있고 엑시드라는 코드까지 세 개가 이 안에 할당이 되고요. 그거를 할당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할당이 되는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allocation의 약자 allo이라는 게 할당하라는 거고 newm이라는 게 newmem이라는 것은 얘의 할당된 것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것을 2048의 크기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4바이트면 32비트잖아요. 자,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4바이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32비트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얘는 2048바이트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리콜 곱하기 8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48비트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자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그렇기 때문에 2048의 문자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얘는 newmem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2048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게 할당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코드 케이브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newmem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오리지널 기존에 있던 코드들이 오리지널 코드 쪽에 들어가 있고 엑시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점프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자, 각각 또 이제 라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라벨은 각각 그 부여진 분기점을 의미해요. 이 안에서 이제 다 만들어진 거라 뭐 이렇게 이름이 결국엔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주소로 가서 그거를 해라. 근데 보면은 쭉 이어져서 이런 순서가 위에서 이 아래로 이제 순서를 딱딱딱 가서 명령을 해요. 근데 점프 명령을 하면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자세히 왼쪽에 보면 이 메모리 보면 이렇게 갔다가 서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실행시켰어. 그러면 뭘 한다면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주소를 나타낸 얘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얘를 실행해. 이거 잠깐만요. 자, 얘를 먼저 실행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얘를 실행해요. 이 주소에 있는 뭐죠? 27523이라는 주소의 걸 실행해요. 근데 내가 바꿔놨어. 어떻게 바꿔놨다? 이렇게 바꿔놨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얘 수행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 자, 그리고 new memory라는 곳에 보면 자, 이곳은 메모리에 할당된 곳이고 당신이 이제 코드를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재어야 되는 코드. 그리고 여기에서 그 코드를 만들면 된다고 해요. 메모리 할당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코드, 여기다 쓰라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예제 설명에서, 팁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add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준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코드하고 add 코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 그 넣는 방식은 같아요. 방은 같아요. 크기가 지금 디워드로 돼 있고, 디워드 포인트로 돼 있고, 그 방 구조도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3을 증가시키는 명령으로 해서 add를 시켜주면, add 명령어를 어셈블리어를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dd에 의해서 첫 번째 플러스 3이 실행이 되고, 서브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리턴을 해서 자, 뭐 정상적으로 돼서 다시 그 다음 코드로 가요. 넥스트 코드. 다음 코드로. 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결과가 히트미 버튼을 눌러서 히트미 버튼을 누르면 2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러므로 해서 이제 execute 실행이라는 명령을 하면 이 곳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바꿉니다. 자, 바꾸는데 바꿀 때 보시면 new mem이라는 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까 2048일 크기의 요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주소가 01790000이에요. 글로 가시겠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갈 필요가 없고, 자, 이 상태에서 노로 눌러가지고 자, 실행이 됐어요. 자, 됐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점프 명령어에 추가됐고, 노2라는 것도 추가됐어요. 여기 본 그대로 그 위치에 이 주소 똑같죠? 이 주소에 이 두 명령어가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팁에서 나오는 이제 이름이고요. 아니, 이름이 아니라 설명이고요. 히트미를 누르면, 자, 히트미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2가 추가되겠죠? 자, 히트미를 누르면 2가 추가되면서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서에 나온 것, 도움말에 나온 팁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 자,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얘를 다시 원상태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이 주소에 대한 거를 아까 설명도 했지만 얘를 복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복사를 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라는 게 있는데, 다 커멘트, 바이트라든가 OP 코드라든가 뭐 주석 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테이블 익스트라에서 붙여넣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점프 179000으로 가죠. 자, 179000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179000 네 자리죠. 자, 그리고 가면 얘를 이제 일단은 닫아요. 닫고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제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 상태 보면 내가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명령어가 3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add가 3, 서브가 1, 점프가 이제 해서 다음에 아까 간 그 주소로 어디로 점프를 했죠? 자, 이 주소로 지금 잠깐만요. 이 주소로 다시 점프를 해요. 이거를 수행하면 3을 애드 시켰고 1을 감소시켰으니 2가 증가돼 있겠죠.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2가 증가하면서 이 넥스트, 요게 넥스트가 활성화 됐고 히트미를 통해서 이게 숫자가 변해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주소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찾으려면 이 주소가 아니라 그 서브 명령어를 했던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이 주소뿐이 모르는데 그 전 주소를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테이블 익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서브의 명령어 있던 주소를 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소가 있죠. 샘플이 있는 거라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고투 어드레스에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까 서브 명령어가 있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장소에 점프 명령어가 있죠. 자,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92가 지금 누르면 2씩 증가하잖아요. 얘를 다시 감소를 시키고 싶어. 마이너스 1씩 아니면 마이너스 2씩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당 주소의 점프 명령어 쪽으로 코드를 바꿔주거나 이 점프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갔던 곳 익스트레에서 보면 어디죠? 여기에 복사를 해서 내가 글로 가서 고투 어드레스 가요. 그래서 뉴mem이라는 코드 구역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가요. 현재는 2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2를 증가시켰는데 감소를 하고 싶어. 자, 감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2를 감소시키려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끝에 얼마를 넣으면 되죠?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감소를 해요. 자, 볼까요? 자, 2씩 감소를 했죠. 그 구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주소를 알려면 이렇게 주석란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어드밴스 옵션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다시 얘를 3에 오면 2잖아요. 근데 나는 5를 여기에 지금 활용이 애들을 이제 히트미를 누르면 5씩 증가하고 싶어. 그런데 서브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여기에는 얘를 어떻게 바꾸냐? nothing으로 바꿔요. 자, nothing으로 바꿔놨죠? 그러면은 노브로 했어요.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얘를 5로 끝에 5로 바꾸면 add라는 명령어가 더한다는 거죠. 5로 5씩 증가하는 명령어를 바꿔놔 버렸어요. 자, 그렇죠? 자, 이것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오늘은 이제 스텝 7에 대해서 여기까지 코드 인젝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스텝 8이나 스텝 9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더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제도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또 많은 것들로 할 수도 있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스텝 8이 나왔죠. 다음 주제는 이제 스텝 8 영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